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다소 딱딱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많이 참여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 토론자 여러분들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제가 별도의 소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일정이 계획보다 한 30분 정도 좀 지체되고 있고요.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이 정보화 토론회 한 자장을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게 참 정보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기조 특강에서도 이 IT 기술이 이네블러로서 어떤 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업에 특히 이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러한 우리 그 정보화에 대한 장밋빛 그 그림들이 사실 뭐 오늘 내일 어제 얘기된 게 아니죠. 몇 년 전부터 우리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만 현실은 좀 많이 이렇게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이상과 현실과의 갭이 뭔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제약 조건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우리가 환상적인 그림만 그릴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 현실과 이렇게 좀 그 현실에 비추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솔직하게 진단하고 좀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토론회가 그런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그런 토론 결과가 도출되길 바라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먼저 지정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한 7분 정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일반 청중님들의 고귀한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자들이 지금 발표가 두 개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주제 발표가 이민수 박사의 정부화를 통한 농어촌 지역 활성화 방안, 그 다음에 2주제가 농림수산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이 두 주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소 저희 토론자의 구성이 좀 약간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세 분 정도는 이 지역 활성화 쪽에 좀 토론을 좀 중점적으로 해주고 한 세 분 정도는 이 농림산업의 경쟁력 제고 쪽으로 좀 토론을 해주시는데요. 반드시 뭐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다른 파트라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농업 정보화를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역 쪽에는 이제 서범석, 이우진, 장정수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고 산업 쪽에는 김대식 교수님이 오늘 좀 불참을 하셨습니다. 김대식 교수님은 토론에 참여를 안 하시겠고요. 박영종 대표, 조항정 교수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의 김부진 정보통계 담당관께서 마지막으로 토론을 해주시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편의상 그냥 이렇게 지역 산업으로 구분했지만요. 우리 패널께서는 자유롭게 그냥 주어진 시간 내에서 의견을 좀 개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일정이 좀 많이 지체가 된 관계로 한 7분 정도 이렇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핵심 요점 위주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우리 한국 온실작물연구소의 서범석 수장님께 토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구소는 95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 최저특작팀으로부터 이제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한 19년째 이제 되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친환경 농산물, 지역기 농산물 인증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에서 하는 그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거기에 시설체소와 딸기 캠퍼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산 기술 쪽에 일을 쭉 좀 해오다 보니까요. 오늘 또 말씀드릴 게 이제 IT 분야, 연결 분야도 조금 거기에 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지식경제부의 UIT 사업으로서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에 토마토, 시설딸기, 수경재배 인삼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생태환경 최적화, 스마트 생태환경 관리 시스템 개발에 저도 이제 세부 참여를 책임자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한미 FTA가 되면서 저희가 있는 이제 전라남도에서도 각 분야별로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농업 분야에서는 이제 축산 분야, 저는 뭐 시설론을 전공했습니다만 축산 분야가 전남도에 이제 15년간 미치는 1조 5천억 중에 1조 500억 정도가 축산 분야에 영향을 미칠 걸로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박준영 도지사가 밝혔고, 이어서 이제 과수 분야와 채소 분야를 하면 이제 종묘, 종자까지 포함한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제 다자간 무역 협상에서 저희들이 이제 능숙하게 대응을 못하고 준비 못하는 그런 상황이 하나 있겠고요. 제가 이제 기후 온난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질병도 많고 또 품목, 최근에는 품목도 지속적으로 국상되면서 뭐 주산지 개념이 이제 완전히 흐트러져 있고, 또 뭐 올해나 작년에도 여러분 뭐 기상 재해, 예를 들면 이상 한파, 또 뭐 폭설, 또 심심치 않게 이제 우박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상 재해로부터 이제 피해를 많이 보는 게 이제 노지 장비입니다. 과수라든지 뭐 녹차, 뭐 채소 여러 가지가 피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런 것들 모니터링하고 대응한다라는 것은 오늘 주제가 되는 IT 산업의 어떤 융합이 아니면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엊그제 뭐 지난달에 러시아에 있는 이제 해외 농장에도 한번 갔다 왔고요. 가서 엄청나게 넓은 그런 농지에서 우리나라 이제 산업 몇 군이 가서 농장을 일구고 하고 있는데 전문 어떤 기술 지원 체계가 안 갖춰져 있고, 최근에 이제 저도 뭐 이제 수경재배라든지 시설론의 분야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우크라이나에서도 농장을 했는데 토마토를 심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농자재라든지 여건이 굉장히 불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생산하고 성과를 올려야 되는 문제. 이런데도 분명하게 이제 우리 해외 농장이니까 이런 IT 기술 이용해서 원격 제어, 정보 지원이 가능했다는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이제 유팜 사업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저희들이 이제 1차, 2차에 걸쳐서 유팜 사업을 했던 것을 전부 개별 농가나 산지가 다 나눠져 있거든요. 품목별로 나눠져 있고 또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합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최영창 교수님이나 이민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통합 관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유통과 또는 소비자 안심 서비스까지 갈 수 있는, 또 필요하다면 이제 경영 관리 지원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통합 관제 시스템이 중앙 단위도 갖춰지고 지역별 거점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축산 분야에 위협을 주고 있는, 많은 위협을 주고 있는 구제기라든지 브루셀라, 이것도 기후 온난화하고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고, 또 꼭 또 발생된 곳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IT 기술로 해서 우리가 예측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웹캠 같은 것을 이용한다면 어제의 이상 징후를, 어제와 오늘과의 이상 징후 차이를 갖다 읽어서 축산물의 어떤 뭐 체온 변화 또는 이상 행동 이런 것들을 원격으로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IT 기술이 어떤 접목되어 있냐는 여러 가지 노지도 있고 축산 분야도 있고 또 기존에 해왔던 URT 농장에 대한 사업, 또 시설물 관리 이런 분야도 통합 관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유통 물류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전남 딸기 광해 클러스터 사업단장을 하면서 또 전남의 3천여 딸기 농가에 대해서 생산과 유통, 가공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RP를 자체 예산을 위해서 구축을 해놨지만 상당히 연동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뭐 QR 코드라든지 RFID를 적용시킬 때 그게 이제 라이팅하는 것하고 리딩하는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어떤 정보와의 어떤 기초적인 마련이 좀 덜 돼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우리 두 분께서 발표자께 말씀하셨지만은 요즘 품목별 경영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클러스터라든지 또는 대규모 농업회사 여러 가지 생겼는데 그런 그 경영체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과 유통이 국지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나 어떤 그 학교급식 또는 대형 어떤 유통 이런 걸 맞춰간다면 우리 전남을 예를 들고라도 품목별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연합 물류 체계, 또 물류 공동화 체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제 IT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유통과 생산에 나름대로 경영체에게 관리를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하면 그걸 연합시키고 네트워크 구축하는 이런 사업들이 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또 하나 이제 그 식물공장 분야라든지 또는 그 저탄소 녹색 성장 분야에서 생산 시설에 대한 첨단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저탄소,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화 사업 이런 데도 우리 IT 기술이 접목되고 또 이런 것은 해 농장 사업을 연계시켜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농업은 이외에도 이제 인구 고령화 문제, 또 경지 면적의 감소 문제, 여러 가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IT 농식품 분야의 정보와 사업을 방향을 정하고 활성화시키는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 오신 분에게 질의보다는 말씀하신 내용을 잘 간추려가지고 지역별 통합관제센터 생산에 머물지 않고 지원까지 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설치가 바람직하고 또 ITRC라는 이런 이제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들을 농업 분야에 이렇게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의 ITRC를 지역 거점들로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시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아무래도 지역과 연관이 많이 있으실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의 이우진 대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시 농업센터 이우진입니다. 저는 현재는 이제 정보 업무를 하고 있지 않지만 97년부터 쭉 정보 업무를 좀 해왔었고요.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했던 분야를 설명드리는 것이 오늘 저 이야기하는 거하고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정밀농업 관련된 아까 최영정 씨 말씀하신 정밀농업 관련된 그런 기계장치들을 실제 현장에서 시연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수확량을 모니터링하는 콤바인이라든지 벼를 심으면서 직접 비료를 토양의 땅층에 맞춰서 뿌려주는 이제 그런 이양기라든지 그런 부분들 실제로 이제 현장에 도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RFID를 이용해서 농산물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물류를 어떻게 이제 좀 이제 효율적으로 할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한 3년 정도 쭉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센터나 농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보들을 어떻게 우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할 수 그런 쪽에 이제 저희는 정밀농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왔었고요. 근데 제가 쭉 이렇게 해왔던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농가 단위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이나 시의 정책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해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쭉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최근까지 했던 일들은 로컬푸드라고 해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시켜주고 또 생산자와 생산자를 연결시켜서 일종의 규모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 일들을 쭉 해오면서 느낀 점은 이런 곳에 진짜 IT 기술이 더 필요하구나 그런 부분들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좀 거창하거나 좀 크거나 하드웨어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주 작고 또 소프트한 그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급하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오자가 많이 있거든요. 군데군데 찾으시면 알아서 커피 한 잔 사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정보란 말을 고사 찾아보면은 지식과 자료 따위를 정보 형태를 가공해서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농촌 지역의 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지식이나 자료 따위를 정보 형태를 가공해서 농어촌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농어촌 지역 정보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주 다양한 많은 사업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농촌 지역의 어떤 가치 높이는 일이었는지는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하면 농어촌 지역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아주 다양한 지식과 자료들을 정보 형태를 가공해서 농어촌 지역 가치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보화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이재규라는 분이 자원을 정의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인간이 어떤 자연 그대로 것에다가 용도를 찾아내서 그것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자원이다. 그래서 그럼 농어촌 지역에 있어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일까라고 해봤습니다. 근데 요새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 관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농어촌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있는 어떤 산업으로서의 농업도 어떤 이러한 자원이 될 수도 있고요. 정보될 수 있고 또 농업의 주체인 농업인도 될 수가 있고 또 농업을 통해 생산된 농축수산물 또 그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과정 자체도 또 정보가 될 수 있고 또 농어촌이나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도 정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농촌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라든지 음식 문화, 주거 문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농어촌 지역의 자원 또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정보들을 대해왔냐면 이런 정보 원천인 아주 다양한 자원들에 대해서는 또 새롭게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좀 인색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추려왔던 뭐 정보화 마을이나 농어촌 테마 마을, 녹색목지 체험 마을들이 대부분이 이제 산수 경관이 수려한 이제 그런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었고요. 또 뭐 사이버 판매장 같은 경우도 대규모 브랜드화 되어 있는 쪽이 이제 지원이 되고 하고 있고 소규모 또 그런 쪽은 좀 취약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나가거나 좀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에 경제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서는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기존에 이제 묻혀있던 자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돌아보지 않았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프랑스의 경제학자 장 바티스트 세라는 분이 말씀하신 거에서 차용을 해서 농촌 지역의 어떤 정보라고 하는 부분 이런 일종의 혁신인데 이러한 부분이 그 농촌 지역 자원에서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즉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지 못했던 그러한 자원들에 대해서 어떤 생산성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활동들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했고요. 또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IT 즉 정보 기술이 상당히 많은 부분 영향을 주고 또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아시다시피 대농보다는 소농 규모가 많고요. 아까 통계자료에서 보셨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통계자료에도 보면은 61.8%가 1헥타 미만의 이제 소농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소농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 이 소농들은 탈농을 하거나 아니면 규모를 통해서 대농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로컬푸드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쭉 하면서 느껴보니까 소농 그 자체로서도 어떤 그 가치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기술의 장점이라고 하면 그리고 연계, 협력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규모화는 규모화인데 단작으로 된 규모화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우리 대부분의 이제 소농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불리한 소농들을 연결시켜주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소농들에게 자꾸 시장의 다변화라든지 스스로 경쟁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강요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적절히 연결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 꼭지로서 이제 보통 다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친구 찾기를 해주는 사회 관계 맺기 서비스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하다 보면 저도 이제 페이스북 하는데 매일매일 핸드폰이나 어떤 이메일로 이제 연락이 오잖아요. 이 사람 당신의 친구 요청했다면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여기 와 있는 박영복 대표님하고 얼마 전에 친구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처럼 페이스푸드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걸 만들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비자들이 마트에 가는 이유, 그런 부분들은 아주 다양한 농산물을 한 자리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 마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농산물을 실제 구하지는 못합니다. 다양한 품목은 저기 구할 수 있겠지만 다양한 품질의 농산물을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페이스푸드라고 하는 지역 음식 관계 서비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수요자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농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이제 네트워크와 같이 연계된다 그러면 아주 좋은 그러한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리적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가까운 농산물들이 지속 가능성이 있어지고 또 그럼으로써 또 이를 통해서 이제 기존에 관심을 받았던 또 덜 받았던 그러한 지역이라든지 지역의 음식 그러한 부분들을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아가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도 그 지역의 음식이라든지 그 지역이 관광 자원으로 좀 탈바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산자 관점에서 쭉 봤다 그러면 소비자 관점에서 평택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별 볼 일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고 저 평택에서 왔지만 평택에는 볼만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 이제 수요는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요는 농촌 체험이라든지 식생활 교육, 또 특히나 이제 작년 6월달에 식생활 교육 지원법 통과되면서 이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들은 어떤 수요를 가지고 있냐면 하루에 두세 군데 정도 이렇게 아이들하고 학부모 오시고 체험하기를 원해요. 왜냐면 원장님들은 학부모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계속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고 또 재미있었다, 좋았다라고 하는 평판을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개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두세 개 정도 해야 되는데 평택에 이제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주로 이제 관내로 나가게 되죠. 관내로 나가게 되면 촬영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이런 농구 체험 농장을 알려지지 않은 체험 농장을 발굴해서 이제 20개 정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390개 정도 어린이집에 문자로 다 보내고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더니 상당히 효과가 좋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알려져 있지 않은 그 교육 농장이나 체험 농장 아니더라도 기존의 어떤 의지만 가지고 있는 농가들을 어떤 체험 농장 형태로 바꿀 수 있고 그러한 농가들의 어떤 연결할 수 있도록 화물 서비스 네트워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좀 넷팜. 그래서 일단 지역 내에서 그러한 정보 관련된 그런 IT 기술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든다 그러면 충분히 평택처럼 어떤 농촌 체험의 불모지 또는 가볼 만한 곳이 없는 곳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가까운 곳에서 여러 군데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좋은 점은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이 농가하고 어린이집하고 지속적으로 구매 관계가 형성이 돼서 어린이집에서 이제 농산물을 구매하는 그런 주요한 소비처도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IT 기술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산자하고 소비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 또 사회적 거리를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리적 거리를 줄인다는 것은 지금 뭐 어떤 정책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회적 거리는 그냥 정부가 기술을 이용한다 그러면 충분히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회적 거리가 줄어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리적 거리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새는 전국 1회 생활권이라고 해서 뭐 자동차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정보화가 요약을 하면 어떤 소농 간의 연계를 통해서 소농을 그 자체로서 변화시키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농축산물이나 그러한 지역 음식들을 그 자체로서 새로운 자원을 할 수 있고 일반적인 농산어촌 그러니까 지금 경쟁이 없었던 그런 농산어촌 자원들을 그런 공간을 새롭게 자원할 수 있는 그러한 거에 정부가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계장님께서도 현장에서
그게 이제 실제 하신 거를 중심으로 좀 많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흔히 그냥 하는 뭐 전도사 거래 사이트만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생산자하고 또 소비자 간의 거리를 좁히고 또 농촌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까 그 넷팜인가요? 그런 건 참 좋은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뭐 페이스북, 그러니까 SNS를 활용한 그런 부분들도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한국농민연대 장병수 정책위원장님께 토론 부탁드리겠는데요. 장 위원장님은 전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쪽 정보와 관련해서 상당한 식견이 있으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장병수입니다. 7분이라 해서 어디에서 보니까 시간을 이렇게 제약을 하니까 요새 말 그대로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딱 흔히 스톱워치를 해가지고 7분을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IT를 제대로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 자료는 그 책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붙어 있는 책자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그 농민들이 지금 FTA 문제 뭐 이런 게 굉장히 고달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농민들은 잘 이렇게 정부에 대해 칭찬하거나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참 인색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 IT 분야, 이 사이버 농업, IT 농업 분야만은, 정보화 분야만은 어디 가서나 참 남부럽지 않게 자랑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에 앞으로 큰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또 희망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도 그 2000년도에 정부에서 지원한 홈페이지 구축 사업의 혜택을 보면서 사실은 정보화를 접하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초기에 우리가 이게 홈페이지라든지 정보화가 단순하게 이렇게 내가 생산한 걸 판다. 유통이라는 한 통로로서 이렇게 인식들을 했고, 그 당시만 해도 사회적으로 정보화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의 접근성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거의 실패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자들이 참 틈틈이 많이 나왔고요. 뭐 드라마 동의보감을 통해서 뭐 매실농장이라든지 이런 농장이 갑자기 나름대로 웹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성공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판매는 내가 의도해서 판매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꾸준히 기록하고 알리고 하면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생산 이력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트에다 쓰는 생산 이력제보다도 우리가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꾸준히 올렸던 자료, 이게 진정한 그 JP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소비자를 많이 이끌어냈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그 나름대로 자립정신, 경영마인드, 자주, 네트워크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커가는 농업인이 사이버 농업인들이었고, 그게 희망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차 그 10개년 동안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정보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이라든지 농림부 조직이라든지 농촌 조직에서는 너무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건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더 커가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못내 아쉽고요. 그래서 단지 이번 3차년 대회 내년부터 하는 올림피아년 속에서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평가를 좀 받고 제대로 확대되거나 또 이 실질적인 우리 사이버 농업인들 또 IT 농업이 정말 대한농업의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한 서너 가지만 좀 제안을 하면요. 그 책자 106페이지에 제가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의식혁명을 하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인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 또 그 변하는 속도도 나름대로 IT 기술만큼이나 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역시 그 정보와 교육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까도 어떤 발표에서 나왔듯이 홍수의 시대, 이제는 양질의 어떤 것을 내가 가장 적합한 것을 원해야 되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주에 가서 똑같은 정보화 교육을 할 게 아니고 정말 나주는 메론이다 배다 한다면 그 집중적인 정말로 뭐 5개월짜리 10개월짜리라도 집중적인 프로그램 뭐 흉성이 한우다 원주인가 뭐 버섯이다 하면 뭐 그런 쪽에 맞춤형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정보화와 경영을 잘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 이런 건 의식혁명을 통한다면 사실은 지역 산지 조직 같은 경우가 결국은 지금 유통에서 많은 농협의 우리가 유통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할 때 보면 결국은 핑계를 어디로 또 대냐면 농업이 내 의식의 문제다 이렇게 됩니다. 계약을 하고도 계약을 파기하는 게 뭐 비의자다. 조금만 비싸면 뭐 옮겨가는 게 사실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조직화, 규모화 이거 안 되잖냐. 이게 어떻게 유통을 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의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1년, 2년 동안 서로 조금 어렵더라도 같이 그 계약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의식의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유통구조의 하나에서 충분히 얻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이버 거래소 같은 경우도 확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약교 규칙 시스템까지 잘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의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이 결국 유통혁명을 일으키고 그것이 결국은 거기에 제가 책자에 잠깐 써놨듯이 네트워크의 강화, 지역 산지 조직의 강화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통해서 로컬 푸드 운동, 요새 지역 먹거리 체계 이 부분에서도 과연 우리 지역에서 날 수 있는 농산물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한 데는 어디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또 서로 공급과 소비를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이 정보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것이 네트워크가 잘 된다면 정말로 로컬 푸드 운동, 친환경 무상급식 이런 부분 충분히 우리가 대안을 갖고 있고 우리 농민들은 안정적인 소득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특별 요금제를 도입해서 택배 문제, 그 다음에 인터넷 이용의 문제, 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조금 더 혜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관계부처가 만들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새는 뭐 스마트폰 시대니까 그 와이파이 좀 같은 경우 시내는 많지만 농촌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죠 사실은. 어떤 통계는 17%인가 뭐 이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외래 시대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결국은 지역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정말로 선도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흔히 카리스마형, 나를 따르라는 어떤 이런 형의 지도자에서 이제는 나도 함께 가자라는 서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인문학적 창조형 인물이 좀 필요하면서 동시에 정보의 생산과 소비를 같이 맞물릴 수 있는 융복합도 역시 정보 IT 산업에서 분명히 가능하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디지털 시대가 돌아오면서요 융복합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작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독자. 그래서 아마 들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작가이자 독자라는 말입니다. 작가와 독자를 나눠서 얘기하지 않고 웹시대에서는 작독자라고 얘기합니다. W 리더라고 그럽니다 보통. 그게 우리가 생산과 소비,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다양하게 연결을 되고 그런 어떤 측면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7분이 다 돼서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자, 그래서 이런 지역형 네트워크를 이게 IT 갖고는 안 됩니다. IT 갖고 이런 게 너무 강박관념이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형 리더가 결국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이버 이장 제도 같은 경우도 한번 적극적으로 도입해보자. 우리가 정보의 홍보수단 같은 거 이런 것도 정말로 면사무소로 내려가려면 한 달 걸리고 그게 벽에 붙여서 전달되는 거 하기는 농촌에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농업인들이나 정보화 농업인들 이용해서 그 이장제를 통해서 많은 메일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많은 홍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사이버 농업이 육성법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계 농업인도 육성하고 또 이런 부분도 많이 있죠. 고령 농업인 대체해야 된다 이런 거 있지만 지금 귀농자들의 많은 부분은 젊은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IT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이제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절대적인 필요한 것은 사이버 농업인 육성법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김재일 상무님이 말했던 창조자이자 파괴자 이것이 저는 사이버 농업에서는 IT 농업에서는 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국은 창조자라는 거 아까 GAP라든지 RFID라든지 이런 창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파괴자라는 건 의식의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우리 IT 농업에는 창조자이자 파괴자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유익한 나름대로 모델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제3차년 대회에서는 과거에 조금 받았던 평가에서 조금 더 확대되고 긍정적인 평가를 좀 더 받으시고 또 그런 노력을 하셔서
조직과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조금 더 희망을 만드는 것이 IT를 통해서 만들어지면 고맙겠습니다. 1분 이상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IT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주 시간 관념이 철저하시는데 사실은 뭐 제가 7번은 가이드라인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너무 강박관 념 갖지 마시고요. 우리 장 위원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참 공감이 가는 게 이 사이버 농업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근대화된 농업인으로 이 탈바꿈 되었다는 게 굉장히 참 저도 가슴이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식의 그 중국구구식 경영이 아니라 데이터에 입각한 그리고 정보에 입각한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이버 농업인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정보화에 초석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다만 우리 장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그 정보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이런 조직 같은 게 자꾸 축소되는 건 저도 좀 느끼는데 뭐 초창기에는 굉장히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예산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런 외형적인 사업이 좀 줄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그런 좀 관심도가 좀 적어지는 거 아닌가.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정보 담당 관실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리 농림수산부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정보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좀 높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뭐 어떤 기반 기술에 대한 농촌의 열악한 부분들, 예를 들면은 뭐 와이파이 존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충이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좀 더 전문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농업 네트워크의 박영범 대표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고 하는 얘기들도 많고 해서요. 우선 농업이라고 하는 것 또는 식품이라고 하는 것과 IT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실 아직도 잘 안 와닿는 게 대다수 농민이라고 하는 주체가 있는데 이 주체로부터 출발되는 정보 또는 이제 역으로 피드백되는 정보가 아직은 잘 안 왔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똑같은 단어로 IT 정보화 이런 말을 하지만 각각 받아들이는 방식과 느끼는 온도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런 것을 좀 많이 줄여보자 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제 생각은 IT를 위한 IT인지 농업을 위한 IT인지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접근할 때는 농식품 산업 전반을 전제로 한 이제 IT 정책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볼륨도 커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농가에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산업적 측면까지.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현장의 일들을 쭉 같이 진행을 하면서 가다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범주. 하나는 농가 단위에서의 이 정보화에 대한 것, 그다음에 경영체 단위, 뭐 조직 내지는 경영체 단위에서의 정보화의 요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농식품 산업 전체와 관련된 정보화의 요구. 이렇게 세 가지로 그룹이 나눠지면은 아주 다른 양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현장에서 마케팅이나 이런 것 중심으로 한 정책 마케팅 이런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냥 잘 해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해요. 입맞춤 브랜드를 해서 발포들을 한번 잘 팔아보자. K 멜론이라고 해서 멜론을 전국 단위로 연합을 해서 잘 팔아보자. 또는 뭐 경기도에서 학교급식의 친환경 부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대로 공급해보자. 이런 것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는 게 농가가 어떻게 생산했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APC든 아니면은 급식센터든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수확 후부터 관리되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물류를 타고 들어가서 소매점에 이르는 다음에 또는 이제 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최종 소비자에게 들어가는 방식은 어떠했는지 그래서 그게 피드백 되어지는 과정 또는 도매시장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은
아침에 눈 떠가지고 사방에 전화해서 오늘 가격 얼마지 했는데 인터넷 찾아봤었는데 요즘은 출하해놓고 나면은 새벽에 문자로 오늘의 경락가가 딱 핸드폰에 들어오게 되죠. 이런 과정을 쭉 보면서 이제 제일 병목 지점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농가에서 아까 장현장님 말씀하셨듯이 기록, 이력 추적 이런 얘기를 해서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식에서부터 이제 많은 부분이 걸려버리다 보니까 이제 타 산업에 비해서 훨씬 더 지체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이 데이터의 정확성과 데이터 수집에 있어의 효율성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센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건 이제 비용 구조와 하드웨어 쪽의 얘기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농가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때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아까 이제 교육에서부터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정책적 측면에서도 기존의 이제 교육 시스템 안에서 농가 조직화 그리고 그 안에서 데이터의 수집, 이력 추적제, 농가 등록제 이러한 이제 다양한 정책들이 연계성을 가지면서 그것이 연결되어졌을 때 비로소 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에 의해서 목표가 잘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농가들을 이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재배 일지를 쓰고 그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이제 입력을 대행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QR 코드까지 해서 소비자가 보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브랜드가 완성이 되는데 문제는 이 농가의 자발적인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 내지는 참여 그러니까 정보화라고 하는 수평적 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농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들을 어떻게 농가가 동의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할 거냐라는 고민을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는 없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APC나 이러한 시설 단위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제 적용해 볼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생산 이전 단계의 자재에서부터 농가의 데이터를 끌어들이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하고 묶어놓고 재배일지 같이 쓰고 뭐 이러는 것만 가지고는 잘 안 되고요. 뭐 술 마시고 이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고3이라서 이제 수능을 보고요. 둘째 놈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고 집사람이 47 아줌마 선생님이에요. 세 사람이 지난주에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집사람은 바꾸자마자 후회합니다. 내가 이걸 왜 했지? 복잡하기만 하고 미치겠대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하나는 카카오톡, 그러니까 무료 문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금은 3배 이상 올랐는데 그렇고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터넷을 좀 더 써서 회사 결제 관련된 거 하고 그리고 뭐 페이스북 조금 더 하는 거 이런 거 빼놓고 집사람과 차별성 없습니다. 근데 고3 아들과 중1 딸은 전혀 다른 용도로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거를 가지고 노는데 저희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기계를 가지고 이 친구들은 아예 그냥 놀잇감으로 놀면서 보다 흥겹게 그리고 그 안에서 거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 업체가 드디어 야구 구단을 인수할 정도로 재미있게 갈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농업에서 우리가 아주 의도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효율화를 시키고 그러기 위한 수단으로서 IT 정보화 이런 얘기들을 해왔었는데 농가들도 즐기고 또 소비자들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콘텐츠 얘기들도 하는데 그런 것을 그러니까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정보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유도되어지는 실물 거래에 있어의 효율성 내지는 정보의 제공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도 살짝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소그룹별로 분야별로 그러한 얘기들을 해서 다시 모아서 이 연말쯤에 이런 얘기를 모아내는 정도로
이런 토론회가 진행이 된다면 좀 더 피부에 와닿고 농가들의 참여가 많이 가능한 그러한 토론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제일 핵심적인 문제점이 농가들의 어떤 참여, 그 농가 단위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 사실 그게 제일 핵심적인 과제겠죠. 예, 그런 부분들은 어떤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예,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고요. 자, 우리 지정 토론자 중에서 마지막이십니다. 우리 IT의 전문가이신데요. 한국과학기술원의 조황정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조황정이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사실 경영학 중에서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그 기업을 위한 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사용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이익을 얻는가 이런 쪽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농업 분야의 전문가들이신데 저는 사실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제가 느끼는 바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그 기조발제에서 그 김 상무님인가요? 상평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셨듯이 그 정보기술 IT라는 것이 우리 사회 농업을 포함해서 모든 산업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IT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환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이고, 이 기술을 이용하면 우리가 많은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IT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결정론적인 그런 생각들이죠. 그럼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농업 분야에서 사실 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지난 10년 동안 또 정부 주도로 해서 많은 정책들이 이루어져 왔고 또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런 기술들을 적용할 때 항상 그 전문가들 중심 또는 그 정보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들이라든가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산업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접근 방법들을 취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을 공급해주는 입장, 기술을 개발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기술들을 농업이라든가 식품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 적용을 해보자, 이런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든가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어떤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정보화에 관련된 정책을 위반하거나 적용을 시킬 때는 사실은 그 기술을 진짜로 사용하시는 분들, 사용자들, 그런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그 수요자들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정보 시스템 개발하는 업체에서도 꽤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제 경험에 비추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항상 그 수요자들,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다른데 이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사람들도 사실 이익을 또 창출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수요자들이 원하는 기술이라든가 원하는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을 기술을 어떻게든지 좀 팔아보겠다, 이런 입장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들은 사실은 그렇게 나중에 그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봐도 크게 우리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크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들도 보면 실패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실패라고 공공연하게 떠들 수는 없는데, 근데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이라든가 정보화, 특히 농업이라든가 식품 분야의 정보 기술, 그다음에 정보화 정책을 우리가 시행을 할 때에는 철저하게 우리 수요자 중심과 사용자 중심을 통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분들이 가려워하는 부분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물론 농업 분야는 아닌데 다른 부분에서 프로젝트를 많이 해본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선행이 되고 그런 선행하에서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제안이 되면 보다 우리가 얻을 수 예상했던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여러 토론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 뭐 스마트폰 애플 같은 경우가 요새 가장 각광받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가장 큰 전제 중에 하나는 기술 자체도 물론 훌륭하지만 그 훌륭한 기술을 사용자들이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화시킨 기술을 사용자들이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용자에 대한 연구를 먼저 선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하더라도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없으면 그것은 뭐 더 이상 우리가 쓸 수 없는 기술이 되버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정보와 정책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실제로 그 시스템들을 사용할 수 있는 농업 생산자분들이라든가 소비자들 또는 유통에 관련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요구사항,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실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들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터넷 정보 기술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넷이고 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은데 요즘 아까 이제 어떤 프로그램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고 해서 SNS라고 불리는 서비스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은 기존의 그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그런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전에는 그 소수 특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들도 그렇고 기술이라는 것들도 그렇고. 근데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SNS는 이제 그렇게 소수 일부의 사람들에 집중돼 있던 그런 권력을 사실은 일반 불특정 대중들한테 사실은 이렇게 전파를, 그러니까 권력이 일종의 이동이 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농업 생산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유통에 종사하시는 분들, 소비자들이 서로 관계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 관계를 관리시킬 수 있는,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우리가 이 농업 분야 또는 농식품 분야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사이버 농업인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70이 넘어서 사실을 뭐 인터넷을 사용하라, 컴퓨터를 사용하라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만약에 농업 생산에 많이들 귀농을 하셔가지고 종사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서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그 참여해가지고 자기의 그 노하우들을 개방시키고 참여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망, 그런 관계 관리들을 우리가 증진시킬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들을 우리가 제공을 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힘이 그 자발적인 힘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정책의 어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탑다운적인 그런 방법도 좋지만 이런 관계망 서비스를 사용해서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위에 정부라든가 아니면 공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아래서부터 위로의 그런 접근 방식, 이런 방식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 정책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여러 가지 시스템 제안하시고 정부에서 알아서 이렇게 정책들을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시혜성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제 생각에는 아래서부터의 요구들을 우리가 모아내서 진짜 농업 생산하시고 유통하시고 소비하시는 분들의 요구들을 정확하게 모아내고 그것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보다 효과적인 그런 정책이라든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4년간 시스템 개발하면서 어떤 느끼신 점, 특히 수요자, 사용자 중심적인 시스템이 된다는 부분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정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마쳤고요.
우리 오늘 참석해 주신 일반 청중, 플로어에 계신 일반 청중님께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두어 분 현장에 있는 실질적으로 그 농업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제 같은 친구들이, 그 농민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수용력 있고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IT 기반을 바탕으로 그걸 자기 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게 저는 그걸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 수 있는가, 이게 저는 이 자리의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좀 이 토론회를 받아들였던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IT 기술은 무한히 속도가 확장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스마트폰을 구입했는데 문자하고 그다음에 전화만 되면 되지, 그리고 인터넷 검색 자유로 할 수 있으면 되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할까라고 느끼고 있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나이가 올해 31살입니다. 20살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하고 스마트폰 게임도 이제 저는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같이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스마트폰의 위력을 한 번 더 느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만약에 생산한 제품을 아는 친구들한테, 저를 아는 친구들한테 제품 홍보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어떤 강사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결국은 조금 이제 제도적 수준으로 넘어가면 소비자하고 생산자를 가깝게 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줄여가는 문제, 그리고 그것들이 소통이 조금 이렇게 돈독화되면 돈원 간의 교류가 활성화된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한살림을 통해서 좀 많이 봤고요. 지금 유통 구조가 그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부분이 한 44%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마진 정도가 한살림이나 농협에서 하는 건 거의 한 30%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살림에서 제가 가장 좀 감격을 했던 부분은 지속 가능한 농업, 특히 농민은 생산의 전문가가 되게끔, 예를 들어서 오일을 생산하는데 이쁜 오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당사자가 그 농민이 그 먹는 오일은 약을 안 쳐요. 기형이 돼도 먹어요. 그런데 생산에 추가하려고 하는 오일은 약을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도매 시장에서 제값을 받으려면 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과용이 되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약제 사용이라든지 농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학교에서 교육을 일정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앞으로는, 그리고 저희들이 좀 노력한다면 안 되겠지만 지금의 이제 기존적으로 관행농업 하시는 분들은 그 수준을 계속 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환경에 부하가 되고 이 정도 얘기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같은 친구들이 그 이런 접근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 제도적 수준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같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접근성 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교육 프로그램 어디서 진행이 되고 얼마만큼 수업이 진행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농민분들이 그 생산이나 가공이나 유통에서 얼마만큼 활용을 해서 개인 수준이든 법인 수준이든 아까 말씀하신 그 국가 수준이든 그 얼마만큼 연계가 잘 이루어져서 제가 열심히 노력과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그 정도의 가능한 그 정보와 그 활용을 통해서 정보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담보할 수 있을지, 그런 능력들을 그 최종적인 질문은 전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과연 개인적인 수준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같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학교에는 이런 친구들을 또 그리고 귀농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서도 정보 활용력이 좀 수용 가능한 친구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친구들 도대체 어떤 인력풀을 가지고 어떤 교육 과정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그 제도적인 제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일단 가운데 계신 선생님한테 좀 여쭙고 싶고요. 안경 쓰신 분 이름이 잘 안 보여서. 네. 우리 과장님이신데 나중에 답변하실 거예요.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농수산대학의 신재범 학생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좀 농민 입장은 좀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뭐를 좀 제공해달라, 뭐 그런 그게 핵심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꼭 가운데 경기도 양주에서 유기농 배농사를 짓고 있는 박관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관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항상 성공 사례만 발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공도 실패도 모든 살아가는 과정의 하나일 뿐이지 따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기농을 처음 했던 2005년도에 저는 솔직히 50%밖에 수확을 못했는데 그때 관에서 한다는 얘기는 저 50%밖에 수확 못했으니까 망했다. 근데 저 자체 판단으로는 남들은 하나도 못하는데 50%가 했으니까 성공이다. 그러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지금 앞에서 얘기한 분도 있었지만은 항상 성공하고 있는데 성공 다음에는 뭔가요? 그 다음에 없거든요.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걸 성공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실패 사례들 듣고 거기서 그거를 고쳐나가면은 절대로 똑같은 실패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보화 촉진 토론회지만 IT를 결합한 농업이 과연 얼마만큼 성공할지는 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는 공이 얼른 튈지 모르는 게 새로운 IT와 농업의 결합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미래한 나라가 있다 그러면 그중에서 실패한 사례를 보고 성공한 사례는 안 봐도 됩니다. 그건 다 발표가 나오니까요. 실패한 걸 보고 똑같은 길을 가지 말고 저희는 그걸 고쳐나가는 방법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감성농업 시대인데 자꾸만 그렇게 획일화되고 똑같은 걸로 돼갖고 과연 소비자한테 똑같은 물건을 팔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역의 특성이나 감성이 있는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패널분 중에 얘기했던 마트에 가면 똑같은 물건이 있습니다. 우선 품목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성이 들어간 농업이고 이야기가 들어간 농업 그런 물건을 만들 때 그것도 같이 이 IT 결합하는데 좀 넣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IT를 전공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데 너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걸 잘 경험 삼아서 하자.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이런 말씀. 아까 한번 질문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분 토론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30년에서 상장을 근무하는 이인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농업의 정보화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근데 마을에서 일하면서 마을 주민들과 접하면서 제가 느꼈던 몇 가지를 정책 반영에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 정책은 보통 전원농 육성이라는 말이 없는 순간, 근데 회자들이 없는 순간에 또 강조농 육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써 농업 정책을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산실권역 마을 같은 경우는 3개 마을에 사업이 있는데 50대 이상이 마을 인구의 70%입니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40대, 50대입니다. 거의가. 그럼 이분들이 어떤 정보와 IT하고의 어떤 접목이 굉장히 어려운 날입니다. 모험을 흑자는 모험을 두려워하고 현실이 안 좋아하는 형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바쁜 농업을 종사하다 보면 어떤 인터넷 환경이라든가 IT 분야하고의 어떤 할 시간이 사실 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 같은 경우 운영회의도 보통 7시 이후에 하고 있거든요. 낮에는 농사에 종사해야 되고 밤에는 어떤 밤을 활용해서 많은 대외 활동들을 하시는 나이대인데 농촌에서 보통 어떤 IT와 관련된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어떤 그와 관련된 교육들이 획일적이라서 낮에 주로 어떤 한 곳에 집약해서 집합해서 하는 교육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어느 기관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저녁에 정보화 교육장을 개방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보안 문제라든가 분실 사고 이렇게 어떤 사고 문제 때문에 밤에는 개방을 하실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정보화 마을에다 또 의뢰를 해서 우리가 교육을 할 테니까 좀 빌려주십시오 했더니 또 정보화 마을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룰이 있어서 타외 지역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이라는 게 있어서 이동 버스가 와서 마을에 와서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에 보통 저녁에 오실 수 없냐 그랬더니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 6시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안 된다. 그러면 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을 받을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좀 탄력적으로 이 교육과 관련돼서는 좀 시간을 그 뭐 시청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정보화마을이라든가 면사무소에 있는 그 좋은 시설들이 사실 별로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 야간에도 오픈할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농민들이 쉽게 다가가서 그 교육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마을에 이동 버스가 와가지고 교육을 하시는 걸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 획일적이에요. 교육, 한글, 엑셀, 뭐 타자 연습. 그거 도대체 왜 하는지 정말 교육생들이 60대, 70대 아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배우시거든요. 낮에. 근데 40대, 50대인데 엑셀 필요하신 분 뭐 필요하면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그런 줄 아니까 그냥 컴퓨터는 어렵다는 생각부터 먼저 하셔가지고 그냥 며칠 교육받다 다 지쳐나가 떨어지셔요. 차라리 그런 연령대에 맞게 뭐 손주들과 할 수 있는 화상통화 교육을 시킨다든가 뭐 다른 뭐 어떤 쇼핑 걸어서 뭐 시내 나가서 쇼핑을 가기 힘드니까 뭐 이마트 쇼핑 홈에 들어가서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 어떤 필요한 교육을 시킬 생각은 안 하고 너무 획일화한 교육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농민들에게는 컴퓨터란 그저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40대의 어떤 정보와의 격차라는 것이 정말 시골에서도 농촌에서도 양극화가 너무 심해. 부익부 빈익빈 여포도 중산층이란 진짜 없거든요. 정보화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소수가 독점하는 정보화 정책이 아닌 이제는 농촌의 어떤 경제 수익을 창출하는 IT와의 접목을 게 아닌 농민들의 어떤 복지와 삶의 질의 향상 쪽으로 IT를 접목하는 그런 정책을 좀 앞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아이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교육에 대한 문제점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마이스터 대학에서 농업 마이스터에서 농업 회계를 강의하던 윤세진 강사입니다. 근데 저는 그 박영범 대표님하고 조항정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데요. 그 지금 생산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는데 저는 효율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회계 교육을 농업에 와가지고 5년 정도 강의하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정보화 특징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정보화라는 개념부터 좀 정의를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나올 수 있는 그 결과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정보가 데이터가 나오려면 현장에 가야 된다는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최근 만든 그 한 달 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농가 경영장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회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근데 나온 지 한 달 됐고 개발 기간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사용자는 현재 1,800명이 넘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이 과목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현장의 반응은 제가 느끼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유가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이거는 정부에서 주도로 만든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농업은 농업인 스스로 관리하는 회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데 막상 필요해도 막상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기존에 기업에 있는 걸 갖다 쓸 수도 없고 농업은 농업 환경이 다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자구책으로 3년 전부터 토론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엑셀로 만들어서 쓰고 있던 프로그램을 단순하게 웹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맞게 하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수박은 1년에 2번 나오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나오는데 인삼은 6년에 한 번 나옵니다. 이 각 품목 따라 너무 특성이 다르고 생육 과정이 다르다 보니까 이걸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 하기엔 너무나 어려운데 더 큰 문제는 현재 국가 회계 표준도 없다 보니까 용어나 개념도가 교수님이나 강사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표준화가 될 수도 없죠. 제가 생각해 정보화는 0, 1, 다시 말해서 숫자와 체계화 될 수 있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는데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현재 있는 그 작목반이나 농가, 다시 말해서 마이스터 대학이 큰 역할을 했던 거는 한 대상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수박만 하시는 분을 6개월 동안 집중 분석하니까 그제서 얘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체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농업 회계라는 표준이 없다 보니까
회계라는 원리를 가지고 알려드리고 스스로 만드는 방법을 접근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은 다른 곳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나랑 안 맞다고 거부하신 분들이 다른 농업인이 직접 만드신 프로그램이니까 호응도가 좋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중요했던 건 이 프로그램의 한계가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정보센터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건 현장에 나와본 공무원 담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현장에 막상 나와서 농민들 토론을 듣더니 지금까지 방식은 너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지니어적인 발상으로 만들어졌구나를 하게 됐고 더러 말하면 훨씬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개발했기 때문에 훨씬 호응도가 높았고 저비용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 정보화를 추진한다면 첫 번째 두 가지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하나는 현장 농민들은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많이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시는데 교육도 어마어마하게 받으셨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내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충분한 의견 수렴의 방법들이 개발 이전 단계부터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정보라는 것이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걸 도와줄 뿐이지 새로운 걸 준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수작업으로 내가 정확한 데이터와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묶어두는 방법을 먼저 토론을 하고 그거에 편의를 위한 기계가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도로 전문가가 만들어 보니까 현장에서는 의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뭐 드릴 말씀은 많지만 우선 이 소프트웨어가 왜 현장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냐면 그거는 현장의 모습을 가는 저는 이 사례가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 담당 직원들의 많이들 그런데 막상 하다 보면 과거 10년 동안 지금까지 프로그램 제공했는데 안 썼더라는 경험치 때문에 막상 지원해주는 부서에서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저는 뭐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이게 현실적인 다교연의 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구분처 성공 사례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상으로 우리 지정된 분들의 토론은 마치고요. 1주제 발표한 이민수 박사님, 그다음 2주제 발표한 최영찬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정책적인 이슈들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걸 종합하셔가지고 우리 김규진 정보통 담당관님께서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민수 박사님. 네, 오늘 이제 지역 활성화 사업하고 이제 IT하고 관계가 제가 이제 발표를 되는데 이제 뭐 농촌 지역 활성화 사업, 뭐 흔히 이제 농촌 개발 사업 이렇게 하면 정량에 따라서 분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뭐 좁게 이제 이야기하면 마을 사업,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라고 좀 좁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만 해도 1년에 한 그 마을 단위 사업으로 쓰고 있는 게 한 1,000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한 1,100억, 1,200억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뭐 지분 개량 사업이라든지 좀 이런 하드웨어 빼고 나면 뭐 순수하게 이제 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건 한 200억, 그 다음에 좀 마을 종합 개발 사업까지 넣으면 한 400억 뭐 이렇게 좀 쓰고 있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서 대부분 사업들이 이제 보면 그 IT와 관련된 부분이 웹 뭐 개발이라든지 다 들어가 있고 한데도 이번에 보니까 제가 이거 뭐 발표 준비한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연구들이 IT하고 지역 활성화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거는 조금 외국 사례를 좀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좀 뭐 개괄적으로 좀 그달기식으로 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했던 그 현장에서 직접 그 농촌 개발 그 마을 사업에 제가 이제 그걸 연구를 담당하면서 이제 느끼는 그걸 좀 구체적인 걸 좀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마을 사업들도 그렇지만 마을과 관련된 그런 웹 사업이라든지 뭐 홈페이지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할 때마다 만드는데 하여튼 이게 만들어서는 실패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실패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실패해서 배우지 못하는 게 사실 문제가 되는데 옛날에 10년 동안 했으면서 별 효과를 못 봤는데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또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뭐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왜 다시 똑같은 게 반복되느냐 이런 거를 조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IT 분야라는 이런 데서도 조금 단지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좀 사회학적이라든지 경제학적인 분야에서 농촌 지역 사회 개발하고 IT하고 관련해서 좀 연구자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 농식품부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좀 나올 필요가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뭐 제가 얘기하면서 농촌 개발 사업하면 그런 모니터링이라든지 걸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런 IT 쪽 강조했는데 실제 사업을 현장에서 해보면 농촌 개발 사업이라든지 것도 마을에서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정부에서 공문서를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매달 실제 보고하라 뭐 하라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오늘 했던 거나 그 한 달 전에 했던 거나 비슷한 건데 폼만 좀씩 달라서 자꾸 요구를 하고 성과라든지 자꾸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굉장히 IT라든지 이런 게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IT를 잘 활용해서 굉장히 그런 데는 표준적인 정보만 요구하기 때문에 표준적인 정보를 한번 입력해 놓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뭐 리포팅을 다양하게 하는 방식 이런 걸 좀 도입해서 굉장히 현장에 그런 부담을 많이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좀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또 더 큰 거는 마을 개발 사업인 것도 저도 현장에서 연구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그런 우리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정보들이 어디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정보를 획득하기 힘든 지금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좀 공무원들하고 친하다든지 뭐 그런 네트워크 좀 잘 돼 있으면 좀 전화해서 좀 보내달라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것들부터 좀 기본적인 것부터 조금 빨리 우리가 정보화 부분에서 좀 체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최 교수님. 예,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나올 얘기는 다 나옵니다. 교육 문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산대학에 오신 분 버섯 분야 머시아트에 가서 한번 구경하십시오. 머시아트에 안성에 있으니까 한번 가셔서 시스템 한번 구경하시고 좋은 시스템이 많이 있으니까 농산대학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하십시오. 거기도 주모 분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민들의 교육 부분에 상투에 많이 보신 사무장님 사실 예전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19 사업을 해서 찾아가는 교육이 있었고 그것은 농가에 직접 농가 원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사실 거의 한 10년 전까지는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저는 사실은 이 대학생들을 활용하는 그런 교육인데 앞으로 좀 계속 다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성공위기도 많이 떨어졌고 시스템도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성공했던 사업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그것이 오늘 사이버 녹음에는 이만큼 많은데 엄청난 도움을 줬던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실패해서 배우자는 부분 박 선생님 말씀하신 실제로 실패를 배우려면 현장에 무조건 보급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 보급하는 시스템을 많이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제는 시범 사업과 그 다음에 현장 적응 사업과 그 다음에 확산하는 사업을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실패해도 좋은 사업이 있고 실패하면 안 되는 사업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구분해야 우리 그동안 이 구분이 좀 없었고 이제는 좀 정보화가 좀 진행되고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윤 교수님 말씀하신 거나 우리 조항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소유자 중심, 농가 참여해서 만드는 시스템 사실은 그렇습니다. 회계뿐만 아니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 성공한 시스템이 피그플레이라는 것인데 그거는 제가 농장에서 먹고 자라가면서 몇 달을 버텼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농가 관리 프로그램 다 만들었었는데 제가 피그플레이만 제가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그 프로그램 이후로 돼지 업체들이 수십억에 이르는 시스템을 발주를 하고 있어요. 그 시스템을 단계로 해가지고 그래서 소유자가 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여전히 그때는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농가의 참여율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다만 농가에 대한 이야기, 교육에 대한 교육이 또 참여율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전에 제가 뭐 상주에서 닭 프로그램을 보고해서 70대 넘으신 분들도 문제 없어요. 내 농장에 도움이 되면 무조건 사용합니다. 그분들은 자기 혼자서 교육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을 이제 하는 그 교육을 해서 인력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인력 부분은 오늘 나올 얘기 다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 인력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이 바로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 이 조직화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단위 시스템과 마을 단위 시스템 연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 단위 출하 조직과 그 다음에 유통 조직과 판매 조직과 이런 부분들이 연계
우리 농업인들이 아직 조직화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데 조직화를 잘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인 여러분들이 각자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드는 농산물이 물론 중요한 품질도 좋고 맛도 좋고 가격 사고 하면 좋겠지만은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들은 거기에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농촌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런 농촌 관광한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은 한 농가 단위에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단위 연계,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장명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장명수 위원장이 아마 인력하고 네트워크 쪽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지금 정말 좋은 시스템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굉장히 우리들의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강화해주는 이런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당초보다 한 35분 정도 더 지체가 됐는데, 아무쪼록 오늘 그 주제 발표 해주신 우리 재영찬 교수님과 또 이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패널로 나오셔가지고 정말 자기 연구원 성과를 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재영찬 교수님께서 종괄적으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저희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저도 이 정부와 토론에 처음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피부에 와닿는, 정말 우리가 책상에서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현실감 있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들 앞으로 정부와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그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부와 5개년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구 용역이 아마 12월 말인가 되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오늘 정부와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더 보완 발전시켜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로 공통적인 사항이 농림수산식품 분야 IT 기술에 대한 강조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토론을 우리가 쭉 거친 결과 앞으로 12월 말 되고 내년도도 보완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패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IT 기술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문제, 이것도 참으로 참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불어서 농촌 정부에 대한 예산 등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는 말씀도 계셨고요. 또 옆에 계신 우리 박사님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토론회가 세션별로 소규모로 좀 토론을 가져서 관심을 올리고 좀 내실을 띄고자 하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앞으로 자기 토론회 할 때 저희가 참고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IT 기술 이것을 사용자 중심으로 접근해서 접목을 해달라. 사실 저희 정보화 사업이 정부 주도로 해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앞으로 사용자 중심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접목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산수유 마을에서 오신 우리 사모님 계시는데 정말 피부에 와닿습니다.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구청을 한번 방문했는데 구청의 노인복지회관을 갔더니 노인들이 앉아서 이제 컴퓨터 정보화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강사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앉아서 어떤 분은 타자 연습도 하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검색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나오신 분도 대부분 고령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다만 서울에 사시는 분이라 조금 뭐랄까요, 조금은 그 정보화 능력 면에서 시골보다는 농촌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우리 고령 사회인 농촌 사회에서의
정부와 교육 문제는 또 저희 본부에 농촌 사회과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잘 협의하고 또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아무튼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농산대학에서 오신 우리 학생들 좀 나이 든 학생 같은데 저기 미안해요. 저도 사실은 요즘 스마트폰을 저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 창피한 얘기인데 아무리 방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보가 빛의 속도로 전파가 되고 있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안 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그 좋은 정보를 줘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단시일 내에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농촌 사회가 정보하는데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전체 여러분들 우리 농림수산식품 정부와 이 촉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이제 아이패드 추첨이 있을 겁니다. 어젯밤에 좋은 꿈 꾸신 분들 오늘 행운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토론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우리 농업 분야 정보와 중간 점검 단계에서 또 어떤 새로운 방향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오늘 논의된 정보화의 범위가 너무 넓었다. IT의 또 첨단 기술부터 시작해서 전통적인 회계 프로그램, 그다음에 인터넷 이런 걸 다 포괄하다 보니까 좀 초점이 다소 좀 산만하게 좀 진행되는 면이 있는데 다음 토론에는 그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좀 몇 가지만 사석을 달면 우리가 정보화라는 부분에 대해 너무 그냥 개념 자체가 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뭐랄까 첨단 RFID를 쓴다든지 센서를 쓴다든지 이런 것만이 정보화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오해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좀 고쳐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니엘 벨이라는 사회학자가 정보화 사회라는 말을 썼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건 아닙니다만 정보화 사회라는 게 뭐냐? 핵심적으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보가 돈이 되는 사회죠. 우리가 무슨 인터넷을 쓰고 무슨 센서를 쓰고 다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거를 경영에 활용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더 받는다든지 이렇게 어떤 성과로서 이제 환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명확한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정보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첨단 기술 도입하면 뭐가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만 우리가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반성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GIGO, Garbage in, Garbage out. 그러니까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정보가 들어가야지만 그것이 가공이 돼가지고 좋은 그 정보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베이직이 다시 중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모쪼록 오늘의 토론이 앞으로 우리 농업 분야 정보화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정보화를 통해서 한국 농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참여해 주신 토론자